결혼 장려한다더니 정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퍼붓는 현실. 청년 정책 예산은 줄줄이 불용 처리되고 책임자들은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없애라고 청년 신혼부부들 정책금융 개선을 지시하셨던데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 같아서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 여건을 완화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인가요? 둘 다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득 기준도 완화해주고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 그러면 장관님 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은 들어보셨죠? 네. 네.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말입니다. 네네. 과세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18억 공제가 14억으로 줄어요. 네. 그러면 세금 때려맞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가요? 일단 의원님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렇게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개선하실 겁니까? 일단 좀 우리 1차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따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네.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그 대출 한도 늘려주는 것 포함해서 디딤돌 법 팀목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기왕 청년 신혼부부 돕겠다면 정책 대출을 푼다는 게 앞으로 이 정부의 기조일 것 같은데 내년에 주택 구입 혹은 전세자금 융자 예산 어느 정도 신청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좀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좀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할 수 있는- 안 정하실 거예요. 기조가 올해보다는 이 정책 대출 규모를 좀 늘릴 생각이신가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실장님 이따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장관님,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26년도에 이런 주택구입 전세자금 청년들이 주로 쓰는 융자 예산의 97%가 불용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결혼할 수 있게 결혼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예산 97%는 다 불용으로 남기셨습니까? 10조 정도 배정이 됐는데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이 자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집을 사거나 전세할 때. 의원님, 네. 그 청년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사업 집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자료가 맞는지를 포함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거 국토부에서 네.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매년 99.9, 99.6, 82% 쓰다가 올해 들어와서 3% 썼습니다. 이렇게 쓸 거면 뭐하러 예산 신청하셨나 좀 묻고 싶어요. 네.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2차 보존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쓸 거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 신청하시지 말았어야죠. 2차 보존도요. 제가 보니까 8만 명이나 또 줄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청년은 대출 막아서 홈리스를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까? 부부는 불가피하게 이제 분가라는 건가요? 저는 수탈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적합하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국민들의 생각을 대신 전해드릴게요.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 다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이죠. 대통령께서는 갭투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 자택은 매수인에게 갭투자 허용하셨죠. 금융위원장, 부동산과 금융 분리하는 게 소신이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대출받아서 집 사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 LH 사장님 자료 제출하십시오. 아직 안 왔습니다.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임명 당시에 다 한성숙 4주택, 이찬진 2주택, 이성훈 3주택입니다. 이러니까 정책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이 정부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 저는 전면 수정해야 되고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나라. 근데 지금 현실은요. 국민 모두가 안 하던 집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주실 수 있다고요? 장관님 안 하시고 차관님이요? 실장님이요? 부동산, 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기재부 쪽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실거주하지 못하면 부부합산 공제액이 18억에서 8억으로 줄고요. 실거주를 해도 조정 대상 지역에 살고 있으면 단독명의보다 높은 공정시장 가입비율 80% 적용을 받습니다. 뭘 해도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멀쩡하게 부부들 지금 2주택에서 상해 그게 죄입니까? 근데 갑자기 4주택자 멍에를 뒤집어씌워서 세금을 내라고요? 이걸 수탈이라고 아니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견실을 제출해 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디제이돌 버팀목 포함해서 정책금융에 대해서 3%밖에 집행률이 없습니다. 예전에 장관님 집행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조조정하고 다시 신청하면 안 된다. 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3% 집행률에 불과한 청년 대출, 특히 집을 구입하고 전세를 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정부가 나선 데 대해서 내년 예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누가 답하실 겁니까? 실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네, 마지막. 예. 네, 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2차 보존 방식으로 해서 은행에 그 이 대출이자와 기금의 이 대출이자의 차액을 지급한 방식으로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 내년 예산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청년들의 전세나 대출 자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금을 쓰지 왜 멀쩡하게 주택기금 납부 2차 보존하세요? 주택기금에 대한 2차 보존 방식은 기존부터 해왔는데요. 직접 할 수도 있고 2차 보존도 할 수 있는데 주택기금의 어떤 회수되는 상황, 자원의 회수되는 상황이라든 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조에서 14조 4조나 늘었는데 왜 고갈된다고 얘기하세요? 네. 말이 안 맞죠.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은 14조가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10조였고 14조가 맞는데 일시적인 그 단기간에 지출되는 것도 있고 또 환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한번 보고 주세요.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예산 집행 무능까지 정책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현 정부의 오만을 국민은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